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에 저는 주혜연입니다. 어른들이 동창회에 나갔을 때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제일 많이 나누는 인사말 첫 번째는 야, 너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라고 이제 서로의 동안을 칭찬한 뒤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말이요. 야, 네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 내일 일이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은 나 영어 싫어. 왜 내가 우리나라에 사는데 영어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 언젠가 정말 여러분 뜻하지 않게 외국 생활을 오래 하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장래 영문학자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미래를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준동사에 대한 이야기 이어오고 있었죠. 오늘은 이제 분사에 대한 이야기 할 차례인데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한 뒤에 오늘의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엄마 동사의 새 딸 이야기 계속했었죠. 그래서 동명사라는 첫째 딸과 자, 그 다음에 분사가 이란선 쌍둥이다. 막내가 투 부정사다. 이런 얘기 했었고 동명사니까 얘는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고 분사니까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고 투 부정사니까 얘는 원래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막내가 재주가 많아서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둘째 언니가 뭐야, 막내가 저렇게 남의 일을 많이 해? 나도 그러면 막내 역할, 부사 역할도 할래. 그래서 부사까지 확장된 기능을 하게 되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매 시간 했던 이야기고 우리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 투부정사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한 꼭지씩 다 나눴고요. 오늘은 분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분사는요,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형태가 두 개예요. 그쵸? ing와 pp의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형태가 두 가지란 얘기는 뭔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걸 텐데 자,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집중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아까 둘째 언니 분사는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형용사. 여러분, 형용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뭔데요? 맞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일. 그래서 분사는요, 명사를 이렇게 앞에서 꾸며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딸린 군식구들이 있어서 좀 덩치가 커졌다. 그러면 이렇게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쌤 알았어요. 자, 얘가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근데 왜 형태가 두 가지나 되나요? 자, 영어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자, 이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pp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능동이고 수동이라는 건지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읽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능동, 수동을 파악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 우리 ing 쓸 때는 능동뿐만 아니라 뭐의 의미도 있어요. 맞아요. 진행의 의미일 때도 ing를 쓰죠. 우리 pp는요, 수동 말고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다 되었다라고 해서 완료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얘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형용사가 꼭 명사를 꾸며줄 때만 쓰나? 우리 첫 시간에 배웠는데 언제도 쓸 수 있더라? 보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보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요 보어는 어떤 아이다 라고 했어요? 보충해주는 말.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뭐뭐이다, 뭐뭐이 되다. 아니, 뭐고 뭐가 된다는 거지? 그 부분을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라고 했었죠. 자, 보어 자리에도 분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ing나 pp를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뭐를 기준으로 능동, 수동일까요? 지금 따질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주어밖에 없네요. 그래서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진짜 엄청나게 똑똑한 친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쌤,
보어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죠. 목적격 보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도 있다고요. 오, 맞아요. 완전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목적 보어 자리에도 뭐가 올 수 있어요? 이 목적 보어 자리에도 ing나 pp가 올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능동, 수동을 따져야 될까요? 이랬더니 또 이른다. 주어야. 여러분, 얘는 이름조차 뭐예요? 목적 보어라면서요. 그럼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야 되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 얘를 놔두고 얘랑의 관계를 따지면 섭섭하죠.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사의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이구나.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명사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는구나. 또 형용사니까 보어로도 쓰일 수 있구나.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일 때에는 주어와의 관계를 잘 따져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는구나. 또 보어 중에 목적격 보어도 있으니까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나 pp가 올 때에는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서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져서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쓰는구나. 알아요. 관계가 능동이다, 수동이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건 제가 예문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우리 바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중에요.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감정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urprise, 뭐 남을 놀래키다라든지 shock, 뭐 충격을 주다라든지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도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pp를 쓰면 과거 분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쌤, 감정 동사의 ing, pp 형태는 언제 쓰는 걸까요? 자, 여기가 조금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ng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pp는 자기가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어렵죠? 다시. 자, 감정 동사에 ing가 붙었다. 그럼 뭐라고요? 남한테 막 그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감정 동사의 pp 형태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막 그 감정을 느껴요.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자, 이때 뉴스를요. shocking이라고 해야 될까요? shocked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뉴스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충격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면 뉴스는 충격을 유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shocking news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뉴스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지금 충격이란 감정을 느낀 거죠. 느꼈으면 pp를 했는데 그러니까 뭘 쓰면 되는 거예요? shocked를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예문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하나하나 연습할 거니까 일단 기본 개념만 간직하시고 봅시다. 봐요. 바로 나오잖아요. I noticed. 제가 눈치챘어요. surprised expression on his face. 그의 얼굴에서 그 놀라는 표정을 갖다가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 사람이요. 그가 남을 지금 놀래킨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놀라서 놀란 표정이 드러난 건가요? 자신이 놀라서 얼굴에 놀란 표정이 드러난 거죠. 이 사람이 감정을 느꼈네요. 그럼 뭐 쓴다고요? pp. 그러면 뭐 골라주시면 돼요? surprised 하시면 되죠. 그래서 surprised expression, 놀란 표정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조금 어렵죠. 2번 한번 봅시다. The wounded man was carried to the hospital 이라고 해서 그 부상을 당한 남자가요. 옮겨졌습니다. 수동태죠. 어디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잠깐, 제가 뭐라고 해석했더라? 부상을 당한 남자. 당했다? 요거 수동인데? 그러면 ing, pp. pp. 수동의 의미일 때 pp 쓴다고 했잖아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에서 이 남자가 부상을 당한 거니까 수동이라 wounded를 썼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봅시다. 자, 3번이요. Always keep your baby away. 항상 아기를 갖다가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어디로 붙어요? 끓는 물에서 붙어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물의 상태가 어때요? 부글부글 막 끓고 있어요. 끓는 물에서 아기를 항상 멀찍이 떨어뜨려 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ing는 어떨 때 쓸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능동의 관계일 때 혹은 진행 중인 일일 때라고 했었죠. 자, 지금 물이 어때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아,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boil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4번도 봅시다. I woke up. 제가 깼어요. 어디에? 무슨 소리에 깼냐면 to a ringing 아니면 wrong phone. 그 막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깬 거예요. 때르릉 때르릉 뭐 요즘 이런 소리 안 나나? 뭐 아무튼 막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깼을 때에는 그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잠이 깬 거죠. 아, 수식받는 명사 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계속 진행 중이다.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 ing를 했는데 그러면 ringing phone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몇 시에 일어났어요? At 6 o'clock in the morning이니까 아침 6시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제가 잠이 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명사를 수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배웠어요. 자, 이제 조금 정리가 되세요. 아, 맞아. 명사를 ing가 수식할 때가 있고 pp가 수식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ing는 능동으로 해석이 될 때 뭐뭐 하는 명사, pp는 뭐뭐 되는 명사 이렇게 수동일 때 쓰는구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ing는 진행의 뜻을 갖고 있을 때 끓고 있는 물, 울리고 있는 전화 이런 식으로 pp는 이미 다 완료된 일일 때 쓰는구나. 아, 또 감정을 나타내는 말에 ing가 붙었을 때는 어떨 때 쓰는구나. 남에게 감정을 불러 일으킬 경우에. 아, 감정을 나타내는 말에 pp는 언제 쓰는구나. 자기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필기하니까 이상한가? 그냥 pp 형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I love smoking smoked chicken breast sandwiches라고 해서 이게 닭가슴살 샌드위치잖아요. 저는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좋아해요. 근데 훈제된 걸 좋아한대요. 여러분, 훈제가 뭐냐면 이렇게 연기를 싹 쐬가지고 그 연기의 맛까지 싹 스며들게 하는 이런 게 훈제잖아요. 자,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이 닭가슴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훈제 당한 거죠. 그쵸? 아, 당했다 수동인데 그럼 smoked 쓰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계속 봅시다. I'm going to hand. 쌤, 손입니다. 손이 아니고 hand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어떤 뜻인데요? 건네주다, 나눠주다 이런 뜻이에요. leaflets라고 하면 이 leaflet이란 단어가 전단지거든요. 아, 저는요 전단지를 나눠줄 거예요. 누구한테요? To the people. 사람들한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간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당연히 능동이죠. 그래서 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진행이냐 완료냐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진행의 의미 passing이 맞겠구나. 이래저래 여러분 답 잘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자, 3번 한번 봅시다. I pointed out. 여러분 point out이라고 하면 지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지적을 했어요. 뭐를요? 그녀의 굉장히 그 짜증나는 습관을 갖다가 제가 지적을 했어요. 쌤, of니까 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of가 의란 뜻도 있지만 앞에 말을 풀어줄 때 우리 이런 거 동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짜증나는 습관이 뭔데요? Shaking her legs. 다리를 떠는 거죠. 아, 습관을 풀어서 설명했구나. 동격의 어부구나. 뭐 이것까진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해석을 봅시다. 자, 그러면 annoying 쓸까요? annoyed 쓸까요? 요거 맞춘 친구들은 이제 웬만큼 이해한 겁니다. 자, 이 습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수식받는 명사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랬으니까 습관이 나를 지금 짜증나게 하는 거죠. 이 습관이요, 짜증 유발자잖아요. 감정을 유발하면 뭐 쓴다 그랬어요? ing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annoying이죠. 습관이 감정을 느낄 리는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4번 볼게요. I'll introduce. 제가 당신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A business person이니까 사업가를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In our field, 또 들판에서 하지 말고 field가 분야란 뜻도 있으니까 우리의 분야에서 아주 잘 알려진 사업가래요. 자,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건데? 수동이죠. 그럼 뭐 쓰시면 돼요?
knowing이 아니라 known 쓰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정말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이야기만 할 거예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기준점이 어딘지 혼동되기 쉬워요. 자, 계속 봅시다. 여러분 교재 practice 1의 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봤더니 he mutters라고 했어요. 여러분 mutter라고 하면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자, 그는 중얼거렸어요. He's not doing the most 삐리리 work. 자신이요 가장 지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수식을 받는 명사 work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일이 어때요? 이 일이 짜증 유발자죠. 우리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짜증을 막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지루함, 짜증이 아니죠. 지루함을 막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유발했구나. 감정을 유발했으니까 boring 이렇게 써야지. 자, 이 문장을 보세요. He was busy with his daily routine. daily routine이라는 건 날마다 하는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날마다 하는 그 판에 박힌 일 때문에 지루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판에 박힌 일에 지루해졌다. 자,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얘는 지금 주어, 동사, 보어니까 이럴 때는 주어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그는 맨날 이 똑같은 일 때문에 지금 지루한 감정을 느꼈잖아요. 느꼈으니까 뭐 쓰셔야 되는 거예요? bored 써야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요령으로 2번 한번 해볼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자, 그 레스토랑이요. has an amazed view of the city. 그 도시에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광경, 그런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수식받는 명사 view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맞아요. 이 경치라는 게 우리에게 놀라움을 자아내는 거죠. 이 경치는 놀라움 유발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ing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We were 삐리리. 자, 우리는 어땠어요? 놀라움이라는 그 감정을 지금 느낀 거죠. 누구 덕분에? 경치 덕분에 놀라움을 느낀 거잖아요. 느꼈으니까 PP구나. 그래서 we were amazed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저희는 놀랐습니다. 뭐예요? With the view from the moon. 달에서 바라본 그 경치에 놀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도 잘 찾아봤고 이제 3번 볼게요. 3번이 좀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봤더니 there are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났더니 my time and energy.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일단은 이렇게 꾸며주는 건 알겠잖아요. 그러면 꾸밈을 받는 명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이래요. 어떻게 많은 일이 어떻게 요구를 하겠어. 많은 일은 사람에 의해 요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수동 쓸래. 자, 이렇게. 근데 불행하게도 영어라는 걸 우리말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는, 되는 이라고 이해해서 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까지 중학교 수준에선 대부분 그랬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말로 번역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이해해야 능동, 수동의 개념이 모두 다 해결이 돼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봅시다. 많은 것들이 요구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맞죠? 은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 자, 얘를 일단 동사로 보고 그 다음에 을 느리니까 목적어. 자, 이게 영어의 수동의 어순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어순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어순이죠.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이거 그냥 능동태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것이라는 게 요구된다, 요구한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은는 이가 에 해당하는 게 동사보다 앞쪽에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냥 능동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demanding이 되는 거죠. 제 말 어렵죠? 다시 여기 한 번만 보세요. 많은 것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를 주체에 해당하는 게 동사보다 앞에 있고 목적에 해당하는 게 동사보다 뒤에 있고 이거 첫 시간에 배웠던 영어의 어순이야. 수동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ing 써주시면 된다고요.
자, 2번 보세요. 두 번째 거. I like the proposal. 제가 제안을 좋아해요. 자, 근데 어떤 제안이냐면 for lifelong education for everyone. lifelong education이 평생 교육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평생 교육의 요구가 되는 그런 제안을 좋아합니다. 얘는 다행히 우리말식으로도 풀리죠. 어떻게 요구가 되는 제안. 요구가 되는 거니까 수동이구나. 그래서 demand did 골라야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쌤, 저 이거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 제안을 요구하다. 제안을 요구하다. 아, 쌤, 을에 해당하는 말이 이번에는 얘보다 앞으로 나왔네요. 원래 을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수동태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드린 그 설명으로 여러분 지금 큰 혼란에 빠졌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바로 2-1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여기 이렇게 분사가 왔어요. 자, ing인지 pp인지 우리가 골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명사가 왔습니다. 자, 그냥 우리 일단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뭐를 한다. 자, 이렇게 해석되면 ing 고를래요? pp 고를래요? 그렇죠. ing 고르면 돼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뒤에 뭐가 없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해석을 해봤더니 뭐를 뭐 한다 이렇게 해석됐어요. 자, 그럼 이번엔 뭐 고르실래요? ing 고를래요? pp 고를래요? 이번에는 pp 고르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단히 도식화 시키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차츰차츰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교재 2-1번입니다. 자, 이번엔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I saw, 제가 봤습니다. 그가 노를 젓는 거, 배를 노젓는 걸 봤어요. to see니까 바다 쪽으로 막 이렇게 노를 저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 주어가 봤다,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우리 목적 보어 자리의 형태는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목적어와의 관계를 봐라 그랬죠.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노를 젓는다. 능동이네. 그러면 row가 아니라 rowing을 써야 되겠어요? rowed를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rowing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는 이렇게 ing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그가 바다로 이렇게 보트를 노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자, 2번 보세요.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by the surprise party. 그 깜짝 파티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쉽죠. 오랜만에 쉬운 거 나왔네. 자, 그녀가 지금 남을 놀래킨 거예요? 아니면 깜짝 파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놀랐죠. 놀라움이란 감정을 느꼈죠. 아, 감정을 느꼈으면 PP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stun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stunned가 돼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주의할 점. 얘는 ed 붙을 때 n이 하나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 하셨어요? 자, 3번이요. 얘도 뭐 The window remained. 창문이 남아 있어요. All winter long. 겨울 내내 창문이 깨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이 깨졌다라는 건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창문. 창문이 깼어요? 깨졌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깨졌죠? 그러면 breaking이에요? broken이에요? broken. 잘하셨고요. 자, 4번 보세요. She told me.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She had her back. 쌤, 이때 have는 갖다란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해석이 이상해요. 맞아요. 이때 have는요, 시키다란 뜻이고요. 우리 앞선 강의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런 걸 시키다 한자어로 사역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녀가 시켰어요. 자신의 가방이 도난되도록. 시켰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럴 때는 당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원래 사역 동사는 시키다란 뜻인데 해석을 해봤을 때 시키다로 좀 이상하면 당하다로 해석을 하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엔 더 중요한 건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가방이 훔친 거예요? 아니죠. 가방은 도난을 당한 거죠. 그럼 stealing이에요? stolen이에요? stolen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신의 가방을 도난 당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소매치기 당한 적 있으세요? 저 한번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당한 적 있거든요. 사람 굉장히 많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바바리 코트를
이분 그 남자분들 몇 분이서 새치기 같은 걸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줄을 사람들이 다 잘 서 있는데 제 앞으로.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지? 되게 막 밀치고 기분 나쁘게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딱 버스에 탔더니 기사 아저씨가 가방 좀 한번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지갑을 딱 꺼내 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장 표적이 되는 사람이 저는 완벽히 모든 걸 갖추고 있었어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있는 사람. 이제 주위가 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매는 가방을 맨 사람. 그것도 큰 가방을 맨 사람. 근데 저는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서 지갑을 딱 이렇게 도난당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돈은 얼마 없었는데 그냥 뭔가 나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게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약간 꺼림칙하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그 예문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우리 2-2번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같은 요령으로 쭉 푸시면 됩니다. I could sense. 제가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는 것을,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을요. From somewhere, 어딘가에서부터 가스가 새는 것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고요. 해석을 어떻게 써요? 가스가 새다. 이거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시면 돼요? leak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How did you get your photos posted on it?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get이란 동사도요. 제가 앞에서 살짝 보여줬던 have 동사처럼 시키다, 뭐뭐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의 사진이 이렇게 게시가 되도록 했나요? 포스트는 인터넷 같은 거 상에 뭔가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거, 게시하다 이런 의미이죠. 자, 어떻게 사진이 게시가 되도록 했나요? 라는 의미이고요. 여러분 목적어와 목적 보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사진이 게시하는 거예요? 게시되는 거예요? 되는 거. 수동이니까 뭐 쓰시면 돼요? 포스티드 쓰면 되죠. 아, 쌤 지독히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3번 봅시다. Many toxic materials. toxic material이니까 이거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죠. 많은 독성 물질들이요. are 삐리리 into the environment. 환경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배출이 되고 있어요. 자,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까요?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toxic materials. 독성 물질. 독성 물질이 남을 배출시키는 건가요? 자기가 환경으로 지금 배출이 되는 건가요? 아, 되는 거요. 수동이죠? 그럼 뭐 쓰시면 돼요? released.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세요. I found.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맨날 find 하면 찾다만 하지 마시고요. 알다란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고 했었죠. 자,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다는 사실을요. 그 책이 참 재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얼마나 재밌대요? Enough to finish it in one day.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을 만큼, 책을 그냥 하루에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책은요. 재밌음이라는 감정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책이 재미있는 감정을 막 유발해내는 거죠. 아, 얘가 감정을 유발했구나. 그러니까 뭐 써야 되는 거예요? ing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령으로 지금 문제 쭉 풀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번만 하면 쉴 수 있는데. 근데 슬픈 소식은 여기서 카테고리가 살짝 바뀐다는 거, 분사 구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분사 구문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하고 뒤에 문제를 풀어보죠. 쌤 엄청 어려워요. 이름부터가.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요런 영어의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접속사, 주어, 동사 막 이래요. 자,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근데 너무 길죠. 좀 짧게 줄여볼까요? 제가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보니까 접속사 없어도 대충 알 것 같아요. 뜻을. 생략할까요? 얘 보니까 얘랑 똑같은 애예요. 그럼 빼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생략할까요? 다 없어졌는데 동사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사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ing를 붙여줬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분사 구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똑똑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쌤. 근데 만약에 이 동사 자리가 수동태였다. 그래서 BPP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뭘 어떻게 해요? 얘도 그대로 ing 붙여주면 돼요. be에다 ing 붙이면 여러분 뭐 돼요? being 되죠. 그래서 being, pp 이렇게 남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겠죠.
근데 우리 지금 왜 이렇게 막 줄이고 있어요? 어떻게든 좀 짧게 말해보려고. 근데 being pp를 봤을 때 이 비동사라는 건 뜻도 거의 없지 않아요? 얘도 없앨까요? 없애는 김에? 없애면 돼요. 그래서 꼭 없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생략된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럴 수가. 우리가 이제껏 연습했던 뭐 나왔어요? 뭐 남은 건 결국 뭐예요? 결국은 ing 쓸래 pp 쓸래 또 같은 문제가 남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자,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앞에 주어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죠? 어디 갔어요? 얘랑 똑같아서 생략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ing를 쓸 건지 pp를 쓸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았어요. 좀 이 개념만 설명하고 쉴 테니까 이것까지만 좀 들어보세요. 자, 근데 한 가지 질문. 다 생략하면 솔직히 읽는 사람이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왜요? 생략된 게 뭔지를 좀 더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읽는 사람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필자가 안 되겠네. 접속사가 있는 편이 조금 더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 쉽겠어 라고 하면 때로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접속사는 생략 안 하고요. 그냥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접속사는 남아있고 주어는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자, 동사에 ing를 이렇게 붙여서 쓰거나 혹은 얘가 수동일 때는 pp의 형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생겼겠죠. 접속사 뒤에 ing나 pp 오고 주어 동사가 올 겁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또 똑같아요. ing 쓸래, pp 쓸래. 누구랑의 관계를 기준으로 따지면 돼요? 주어의 관계를 기준으로 따지면 돼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자, 쌤. 근데요. 그럼 이번에는 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읽어봤더니 이 두 개의 주어가 다른 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접속사는 없어도 이해가 될 것 같고. 자, 주어를 생략하려고 봤더니 다르네. 그러면 빼면 알 길이 없죠. 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그냥 앞에다가 살려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ing를 붙이거나 혹은 pp 형태가 남기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ing 쓸래, pp 쓸래는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얘요? 그런 법은 없죠. 바로 앞에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ing를 쓸 것인가, pp를 쓸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럼 쌤, 이게 막 뭐 몇 가지 용법이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략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그냥 알아서 적당히 읽으란 뜻이잖아요. 맞죠? 뭐 자기가 꼭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히 어색하지 않게 해석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무슨 용법 이렇게 머리 아프게 암기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가게를 차린다면 어떤 가게를 차리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일단은 그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차리겠다라고 선택을 한 친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답니다. 수줍음이 너무나 많아서 좋아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을 못하고 초등학생처럼 막 괜히 가서 괴롭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좀 뭔가 고백하는데 서툰 사람들이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붕어 가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철저히 파악을 한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이렇고 형제관계가 이렇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한대요. 자, 근데 이렇게 너무 다 잘해주기만 하는 게 또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밀당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테스트에는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 솜사탕 가게를 운영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은 자기는 아직 고백 안 했다라고 생각하고 비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변에서는 당신이 그 사람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얼굴도 빨갛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 눈치챈다라고 합니다. 저는
금붕어 골랐거든요. 제가 금붕어 되게 좋아해서 골랐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섭죠. 상대방의 모든 걸 파악한 뒤에 거기에 맞춰 접근한다라는 게 사람 관계에선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시험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분사, 구문 얘기까지 했어요. 저 짧은 거 하나만 하고 바로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하나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with 명사 뒤에 분사가 나오는 구문을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얘는요. 당연히 이 자리 분사니까 또 ing 아닌 pp 나오겠죠. 오늘 제가 계속 같은 얘기만 한다니까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명사가 ing 하는 채로 아니면 명사가 pp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좋아요, 쌤. 해석은 알겠어요. 자, 그럼 또 이 중에 골라야 되는 거예요? 또 골라야 돼요. 이번에는 기준점이 누구게요? 저기 앞에 있는 주어 할래요? 아니죠. 이렇게 한 식구인데 명사의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I love reading books.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뭐 하면서? 음악을 듣는 동안에 음악을 들으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한답니다. 자, 우리 원래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했더라? 접속사 지우고 똑같은 주어 지우고 동사에다가 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때로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접속사의 뜻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남겨두셔도 돼요. 어렵지 않죠? 자, 2번 한번 해볼까요? Since it is situated on the hill 이라고 해서 be situated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때 since는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때문에.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호텔은요 has a splendid view. splendid 아주 멋진이니까 정말 멋진 경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맞아. 접속사 생략, 이시곳 호텔이니까 얘도 생략.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ing 붙인다라고 했는데 is에 ing가 붙으면 뭐가 돼요? 얘가 비동사니까 being이 되는 거죠. being situa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왕 짧게 하는 김에 얘 별로 뜻도 없는데 얘도 지울까요? 자, 그래서 지우고 나니까 결국 요 자리에는 뭐만 남아요? situated라는 단어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별거 아니죠? 3번 볼게요. If they are given too high expectations 라고 해서 are given이니까 준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자, 그들이 만약에 받게 된다면 뭐를요? 너무나 많은 기대를 받게 된다면 아이들은요 will quite easily before they succeed라고 해서 quit이죠, quit. They will quit. The children will quit. 아이들이 그만둘 거래요. 어떻게? 성공하기 전에 아주 쉽게 그만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분사구문으로 바꿔볼까요? 접속사 없어도 이해할 것 같은데. 이때 they가 여기 있는 children 아이들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얘도 없애요. 자, 그 다음에 BPP다. 근데 쌤이 아까 being은 별로 뜻도 없으니까 지워도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given만 남았죠. 그럼 뭐 써주시면 돼요? given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분사구문 만드는 법은 열심히 연습했어요. 자, with 명사, 분사에 대한 이야기도 다 했어요. 바로 문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다리를 꼰 채로 그녀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뭐 한 채로 이거 어떤 구문이었더라? with 명사 그리고 분사 요 구문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일단 다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her legs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꼰채로라고 했어요. 자, 꼬다가 cross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crossing 해야 될까요? crossed 해야 될까요? 이거 맞춘 친구 완전 오늘 제대로 이해한 건데 다리를 꼬은 거죠. 을이 얘보다 앞에 있으면 수동이랬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crossed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her legs crossed 다리를 꼰 채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2번 보세요. 제각기 다른 신발을 신고서 그는 학교로 급하게 갔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원래 이렇게 컴마로 주어 동사를 또 이어줄 수는 없으니까 접속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지금 계속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신발을 신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다라고 할 때 영어에선 그냥 다 wear라는 단어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니까 접속사는 생략해도 된다 그랬고 똑같은 단어도 생략하면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동사에다가 ing 붙인댔으니까 wearing 자, 요런 형태로 출발을 하겠죠. 물론 원문에는요. wear의 과거형 were가 쓰였겠지만 우리 지금 ing로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He rushed to go to school. 학교에 가기 위해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서로 다른 신발을 신고서요. 짝짝이로 신발을 신고 막 학교에 갔나 봐요. 자, 이제 3번 봅시다. 해외로 배낭여행을 갈 때 그녀는 항상 카메라와 수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컴마로 문장을 이어줄 수는 없으니까 앞에 접속사가 있었겠죠. 주어는 she였겠죠. 자, 그 다음에 배낭여행을 가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backpack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backpack. 그런데 자, 보니까 그녀가 가는 것, 능동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ing 붙이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backpacking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backpacking abroad, 해외로 배낭여행을 갈 때 그녀는 항상 뭘 갖고 가요? 카메라와 그리고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영작하는 연습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4번이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석유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with를 써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with. 일단 명사 자리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석유 가격이니까 oil prices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일단 간단하게만 쓸게요. 그 다음에 오른다고요?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rise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석유 가격이 오른다. 뭐 지금 수동이 될 이유도 하나 또 없고요. 그럼 뭐 쓰시면 돼요? ris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with oil prices rising.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4번까지 모두 봤고 계속해서 조금 다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유형 풀어볼게요. 얘는 어때요? He shook hands with me. 그가 저랑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악수를 했어요. 뭐 하면서? 밝게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접속사도 없이 또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얘는 지금 뭐 쓴 거예요? 분사 구문 쓴 거예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됐어요? 자, 얘도 보세요. On the street. 길을 걷다가 I met an old friend of mine. 옛 친구를 만났대요. 자, 마찬가지예요. 뭐 접속사도 없이 동사를 2번 쓸 수는 없고요. 분사 구문을 써야 될 자리예요. 자, 근데 누구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걷는다죠. 뭐 이게 수동이 되고 할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써주시면 돼요? walking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 계속 같은 요령으로 보죠. 이번에는 with 명사 뒤에 ing나 pp가 나왔네요. 그의 눈을 별에 고정한 채로. 이번에 제가 뭐라고 해석했어요? 눈을 고정했다고요? 을이라고 하면 이거는 목적어인데 목적이 앞에 나왔으니까 수동이네. 맞아요.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그는 소원을 빌곤 했어요. 그는 때로는 소원을 빕니다. 어떻게 한 채로? 눈을 별들에게 고정시킨 채로요. 별을 보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는 뜻이고요. 자, 4번 볼게요. Scared of roller coasters. 롤러코스터를 갖다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I enjoy going to an amusement park. 저는 그 놀이동산에 가는 걸 즐깁니다. 라는 뜻이고요. 무서워하지 않는다? 않는다면 낫인데. 아까 부정은 어디다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냥 앞에다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낫이 앞에 있는 요 not being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엔 봤더니 since speak Chinese very well. 중국어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녀는 저에게 그 언어, 여기선 중국어겠죠? 중국어를 가르쳐 줍니다가 되는 거고요. 쌤. since 이거 접속사는 있지만 주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분사 구문을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중국어를 말한다. 그녀가 말한다. 능동이니까 뭐 쓰시면 돼요? speaking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보세요. 제가 엄마에게 모든 걸 물어요. 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묻는 게 아니고 told니까 말을 해요. 자, 왜 그래요? 정직이 the best policy,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지금 컴마로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고요. 여기는 분사 구문 자리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내가 믿는다. 능동이니까 여기 believing, ing로 바꾸면 되는 거죠.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Tired, I went home early. 피곤해서 지쳐서 제가 집에 빨리 갔습니다. 일찍 집에 갔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자, 역시나 동사가 두 개 나올 수는 없고 분사 구문이에요. 자, 근데 내가 남에게 피로감을 유발한 겁니까? 내가 피로를 느낀 건가요? 아, 느꼈네.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tire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이거 보세요. Turn to the left. 왼쪽으로 돌면 you can find the bookstore. 그 서점을 갖다가 찾을 수 있을 거래요. 컴마로 동사가 두 개 나올 리는 없고 분사 구문 자리입니다. 자,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할래요? you, 주어를 기준으로요. 자, 당신이 왼쪽으로 돌면이란 얘기죠. 당신이 왼쪽으로 돈다. 뭐 수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turn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많은 내용을 오늘 아주 숨가쁘게 배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다른 종류 같지만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자, 이게 명사를 수식하는 거면 그 명사와의 관계에서, 이게 주어에 대한 이야기면 주어와의 관계에서, 이게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면 목적어와의 관계에서, 각각 능동일 경우엔 ing, 수동일 경우엔 pp를 쓴다. 이게 모든 오늘 한 시간을 꿰뚫는 그 하나의 원칙이었고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ing, 느끼면 pp라는 거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아마 숙지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의 숙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네, 자연스럽게 배열해서 문장 완성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관계사라는 정말 중요하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